안녕하세요. 반투자 커뮤니티 주식분야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발톡톡입니다. 시황은 뭐 특별히 볼 부분은 없는 것 같고 특별한 뭐 변화 요인 같은 게 없어서요. 자, 2020년 11월 29일 일요일날 이제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반투자 커뮤니티 374화 전업투자가 불리한 이유. 자, 헛꿈 꾸지 마세요 제발. 자, 오늘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람들이 전업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노동에 지친 거예요. 일 안 하고 싶어. 주식 투자를 하면 편하게 돈을 벌 것 같아요. 이런 착각들을 많이 합니다. 보통 이제 초짜들이 이런 착각들을 많이 해요. 경험이 잘 없어요. 시장에 딱 이제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했는데 수익이 굉장히 잘 나오는 거예요. 장이 좋아서 그래요. 장이 좋을 때 보통 이런 착각들을 합니다. 하락이라든가 폭락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을 때 캐시카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기업을 봐도 바이오 기업들을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뭐예요? 일반 이제 신생 바이오 기업들이 위험하다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자,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있어요. 미래에 굉장히 이 기술이라든가 뭐 이런 걸 가지고 큰 폭의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IPO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투자들을 많이 하는 거죠. 실패의 가능성이 훨씬 크죠. 자,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보면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바이오 사업에 진출하면 자, 리스크가 얼마나 될까요? 진출할 때 뭐 이제 이익에 뭐 20%를 투자하든 30%를 투자하든 리스크는 제한되겠죠. 왜? 뭐 때문에 그래요? 캐시카우가 있어요. 자, 본업이 있는 거예요, 본업이. 그래서 본업에서 나오는 수익의 일부를 덜어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사업을 키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시스템 반도체 투자를 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확장성의 가능성들은 열려있고, 기존 캐시카우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구조를 가진단 말이에요. 투자를 할 때도 안정적인 구조를 가져야 돼요. 근데 이제 전업 투자를 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돼요? 자, 지출이 문제가 되죠. 자, 전업 투자자든 바이오 기업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오 기업도 지출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되죠.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뭐 임대료도 내야 될 것이고, 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투자 자금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자, 뭔가 기술에 문제가 생긴다라든가, 기업에 문제가 생기면 한순간에 그냥 작살나 버린단 말이에요. 전업 투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본업에 캐시카우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직장이 있어요. 직장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직장에서 이제 월급 받고 뭐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생활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당이 되고, 자, 지출을 어느 정도 제한 다음에 투자 자금을 확보를 할 수가 있죠. 지속적인 투자 자금을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폭락장이라든가 하락장이 오게 되면 싸게 더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자금 규모들이 집행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캐시카우가 없는 전업 투자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더 투자를 하고 싶으면 부채를 내야 되는 거예요. 리스크를 더 키워야 된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합리적인 발상이 아니에요. 그럼 전업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전업 투자, 이제 주식으로만 투자를 해서 먹고 산다. 이거는 이걸 가지고 먹고 산다라는 개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주식에 투자를 해서 주식으로 먹고 산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 주식만 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자산 규모가 20, 예를 들어서 20억에서 뭐 100억 돼. 그럼 이제 노후 준비가 끝났어요. 그러면 일은 이제 선택이 되는 거죠. 이건 일반적인 사람들이 일은 필수가 되는데 이건 선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일을 해서 어디에서 연봉을 뭐 한 5천에서 1억을 받을 수 있다. 그래도 이거 할까 말까에 대한 선택이 될 수 있죠. 내가 예를 들어 생활비를 300을 써. 지출 생활비를 300을 쓰는데 연봉이 한 5천 1억 되면 내가 일이 좋으면 하는 거고 하지 않아도 어때요? 자, 노후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선택하에 일을, 내 노동이 들어가는 일을 줄이거나 그만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자산이 구축되지 않은 사람들이 주식으로 먹고 살겠다고 전업 투자를 한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카지노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박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 관점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지 못해요. 나가서 보통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이유들이 뭐냐면 나가서 일을 합니다. 내가 노동을 들여서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월 300을 벌어요. 근데 몰빵으로 좀 때려박다라든가 뭐 장이 좋을 때 운이 좋게 시작을 해갖고 내가 목돈을 갖고 있는 게 뭐 3천이고 5천이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했더니 무슨 뭐 한 달에 막 운이 좋으니까 막 1000만 원도 벌고 500만 원도 벌고 한단 말이에요.
가만 앉아갖고 클릭 손가락 몇 번 까딱까딱 하니까 이 돈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일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다. 자, 이런 착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시장이 안 좋아지고 뭐가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이 지출이라는 거를 감당을 못 합니다. 어차피 생활비는 들어가야 된다니까. 맨날 라면만 먹어도 월 100만원 이상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자산 규모가 계속 축소되는 거예요. 투자는 자산 규모를 계속 키워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윳돈을 굴리기 위해서 한다라는 개념을 딱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발상 자체가 투기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없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자, 한 0.1%에서 0.5%. 예를 들어 1000명 중에 5명, 1000명 중에 1명 정도는 탤런트가 굉장히 있어서 이런 수익을 꾸준히 가져가면서 지출을 커버하고 자산 규모를 키워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자, 거기에 유지되는 자산들이 어느 정도 되냐. 이걸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시장에서 수익이 지속되는 이 포인트에 놓이려고 그러면 5년에서 10년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제 수익이 담보되어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냐. 그럼 통계적으로 한 100년에서 1000년 정도 데이터를 돌려보면 5년에서 10년 정도가 담보가 돼야 돼요. 이 시간이. 투자를 해서 손실이 절대 불가능한 구간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석에 투자를 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간에 깡통 포지션 내고 몰빵 부채 써갖고 깡통 나는 것들 말고 정석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이제 아무리 고점에서 투자를 해도 고점에 시작을 해서 투자를 해도 이제 손실이 불가능한 영역이 5년에서 10년 정도 후면 거의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이런 걸 가정을 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물론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투자를 시작해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했다고 가정을 할 때 이런 데이터들이 확립이 돼요. 그러면 5년에서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쓸 생활비라든가 지출이 필요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 투자 자금 빼고 내가 100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1억이든 투자 자금을 빼고 10년 정도의 생활비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년 동안 지출 비용이 내가 따로 딴 주머니를 차고 있어야 이게 전업 투자가 가능한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거의 대부분을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전업 투자라는 것도 욕심에서 비롯되는 거라는 거죠. 내가 이제 일을 해서 노동을 해서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자산을 굴려갖고 버는 수익이 크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시장의 변동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 변동성이라는 걸 이해를 하고 내가 전업으로 예를 들어 주식 투자만 하겠다. 다른 일 안 하고 주식 투자만 하겠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 되려 그러면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축적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내가 자산 규모가 축적돼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주식 투자만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 상대적으로 비율이 작아요. 다른 일들을 많이 하려고 그러죠. 사회에 이제 좀 기여가 되는 일들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사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보통 이제 갭을 가진 거 없는 이제 욕심쟁이들만 보면 이제 전업 투자를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욕심을 하늘에서 도와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실패를 한다. 그러니까 이런 헛꿈을 절대 꾸지 말아라. 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오늘 이런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거를 좀 이제 수치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잔 말이에요. 캐시카우에 대한 부분들을 계산해보자고요. 본업이 없고 꾸준한 지출 비용이 있다 그러면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굉장히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이 확률을 넘어서려고 하면 특출난 탤런트가 있어야 돼요. 내가 그런 탤런트가 있는지 먼저 이제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내가 주식 투자를 한다는 사람 1000명, 10,000명을 모아놓고 내가 그 중에 한두 명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공부량도 그만큼 축적이 돼 있고 그 어떤 사람이랑 이제 뭐 여기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한다 그래도 나의 탤런트가 독보적이다 라는 확신이 드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도전해볼 만하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이쪽에 시간을 내가 일하는 시간만큼 다 쏟아부어서 자산 축적을 더 빨리 만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잖아요. 저는 사실 근데 솔직히 한 3년에서 5년 정도 생활비만 세이브가 돼 있다 그러면 지지 않을 자신은 있거든요. 근데 저보다도 훨씬 공부량이 얕은 사람들 그리고 시장에 대한 경험이라든가 이해가 낮은 사람들이 대화를 해보면 그냥 딱 보여요. 그냥 깡통이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 딱 뉘앙스만 들어봐도 보인단 말이야. 아, 이 사람 깡통이구나.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런 걸 한다 그런다고.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갯불 알지도 못하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정규에서
꼴등을 하는데 하버드 가겠다 그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제 수능 점수가 50점 나오는데 하버드 가겠다 그러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가진 자산이 작은 사람이 탤런트도 없으면서 전업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전업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아주 안정적인 포지션을 생각을 해보면 투자금 빼고 최소 10년 정도의 생활비는 구축이 되어야 이게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똑같은 경우의 수를 놓고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억을 투자를 해서 우리가 사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월 3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나는 사업이 있어요. 매달 300만원 이게 작은 수익이 아니죠. 자, 1년을 쳐보면 이게 한 6천 정도 되는 거죠. 1년 6천이란다. 죄송합니다. 이제 한 3,600 정도 되는 거죠. 1년을 쳐보면. 1억을 투자를 해서 1년에 3,600만원의 수익이 나는 사업이다. 여기서 이제 지출 비용을 빼야 되는 거죠. 지출 비용을 빼고, 한 5%대에서 10%대 이익이 남는다. 그럼 이거는 대박 사업이에요, 대박 사업. 이거는 굉장히 대박 사업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수익이 그러니까 지출을 빼기 전에 월 300만원의 수익이 나는 사업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한 달에 3,600의 매출이 생기는 거예요. 자, 노동력은 한 명이 필요해요. 이런 사업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본업이 있고 투잡으로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월 200이든 250만원이든 자, 노동력을 내가 구할 수가 있어. 요 정도의 금액을 주고. 그러면 이 정도의 월급을 주고 매달 50만원씩의 차익이 생긴다 그러면 매년 6%씩의 복리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내 본업에서 캐시카우. 본업에서는 이건 캐시카우죠. 여기에 대한 수익은 계속 있고 추가적으로 내 자본 수익이 플러스 6%가 생기니까 이거는 무슨 수익이에요? 복리수익이란 말이에요. 이 복리수익이 쌓이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산 규모가 굉장히 빨리 커져나갈 수가 있겠죠. 이걸 또 이제 이 6%를 어떻게 재투자를 하고 하게 되면 자산 규모는 이 복리가 시간을 입어갖고 커지면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런 똑같은 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생활비가 350만원이에요. 그래갖고 내 자산을 전부 다 해갖고 여기다 몰빵을 했어. 내가 여기서 일하면 되지 뭐. 라고 해서 몰빵을 했는데 1억도 내가 돈이 없어요. 자, 부채를 꼈어요. 그래서 이자도 나가. 근데 한 달에 생활비가 350만원씩 들어가는데 생활비를 그럼 줄이든지 해서 어떻게 캐시카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근데 이제 당장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게 뭐 크게 마이너스 같지가 않으니까 생활비 요만큼씩 쓰면서 50만원씩 적자를 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매년 6%씩의 자산 손실이 입혀지는 거죠. 내가 1억에 부채가 없이 그냥 1억을 내가 전재산 1억을 딱 갖고 있는데 1억을 갖고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도 이 생활비 지출 비용을 줄이지 못한다라는 가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년 6%씩의 손실을 보는 거예요. 그럼 지출 비용을 무조건 200만원이라든가 300만원 안으로 줄여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익이 조금씩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건 어때요? 캐시카우가 없기 때문에 복리수익이 아니에요. 내가 직장을 관뒀어. 원래 직장이 있고 투잡으로 사업을 하려고 그러다가 직장 다니기 싫고 뭐하고 해서 이걸 관뒀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복리수익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단리수익이 되는 거예요. 자본에서 수익이 나는 게 이제 복리수익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고 내가 노동력으로 일을 해서 버는 수입은 단리수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확장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그 확장성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어줘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런데 이런 캐시카우를 왜 포기하려나 그러냐 이거죠. 본업이라는 거는 캐시카우라는 거예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근데 이런 사업보다 주식 투자라는 게 유리한 이유는 뭐예요? 시간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자, 저같이 이제 리딩하는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정보를 남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 주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리딩하는 사람들 내가 정보를 사보면 그 사람들한테 그냥 한 달 월급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내가 공부하는 거를 공부량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이용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뭐 사보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겠죠. 뭐 리포트를 돈 주고 사본다라든가 뭐 내가 직업을 예를 들어 돈이 많아서 진짜 직원을 뭐 이제 운영을 해서 내 자산을 운영을 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수익들을 확대 나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이 있는데 이 가능성들을 일부러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캐시카우로 포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또 이제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 피곤하고 뭐하고 하니까 반도체 돈 잘 벌어주는데 계속 꾸준한 캐시카우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반도체 사업에서 이제 투자를 하면서 이거 반도체 사업은 버려. 돈을 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계속 꾸준하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데 이 사업을 버린다. 그러면 이건 뭐 이상한 거예요. 왜 버리겠어요? 돈을 예를 들어서 적자가 계속 나는 사업이라 그러면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적자를 줄이고 가진 돈이라도 지켜야 되니까. 근데 이익이 만들어지는 사업을 버린다라는 거는 기업이 이상한 거잖아요, 이건. 내가 기업을 운영하는데 삼성전자만큼 반도체 캐시카우를 내가 갖고 있어. 근데 반도체를 버릴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내 직업을 버리려는 생각들을 한다라는 거는 캐시카우를 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거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는 거죠. 자, 욕심 때문에 이런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고력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경계를 하고 봐야 됩니다. 투자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사람들이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뭐 본업에서 일을 버는데 오늘 하루 일당 생각해보니까 무슨 뭐 10만원 20만원 벌어. 그리고 뭐 50만원 100만원 벌어. 하루 일당이 좀 높은 사람들. 근데 이제 주식 투자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막 하루에도 이제 등락폭이 크고 하다 보니까 막 수익이 날 때는 막 몇천만원씩 나 하루에. 그러면은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죠. 이거 뭐 20만원씩 이거 계속 벌어봐야 근데 자산에다가 더해지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내가 직장 수입으로 생활비만 이제 커버를 쳐준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출 비용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준다라는 것만 해도 굉장히 본업의 가치는 큰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자본에 대한 개념으로 직장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투자에서 절대 실패를 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업 투자라는 거는 은퇴랑 이꼬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전업 투자는 은퇴랑 이꼬르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은퇴를 굉장히 하고 싶어. 나 일 안 하고 싶어 이제. 저도 그렇거든요. 일 안 하고 싶어요. 지금 막 이렇게 공부하고 뭐하고 하면 머리 터질 것 같아요. 진짜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이 은퇴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준비가 돼 있어야죠. 근데 준비가 돼 있지 않고 은퇴를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제 뭐 노조라든가 여기저기서 뭐 막 자꾸 싸우고 뭐하고 나라에다 도와다 달라고 그러고 하는 이유들이 뭐예요? 이 캐시카우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 목숨 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반대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강제로 이제 누가 나가라 그러지도 않는데 버리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할 정도의 준비가 돼 있다 그러면 그건 이제 뭐 전업 투자라기보다 취미로 그냥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일을 하게 돼도 취미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취미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은퇴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은데 도박의 길로 들어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포지션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고민은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전업 투자의 유혹에 빠지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간단하죠. 뭐 일하기 싫으니까. 저도 일하기 싫어 죽겠는데 계속 하잖아요. 내가 이제 그 정도의 여유가 생기기 전까지는 일을 계속 해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사람마다 이제 뭐 빚이 많아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돈을 쌓아놨어도 일이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겠지만 뭐 인간은 돈의 노예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돈이 없으면 당장 먹고 살고 내가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내 지금의 생활 수준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또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버는데 캐시카우를 버리는 거는 굉장히 무모한 짓이고 멍청한 짓이라는 거예요. 이런 유혹에 빠진 이유들을 생각을 해보면 뭐 예를 들어 내가 투자를 처음 시작한 게 운이 좋아서 2004년도에 투자를 시작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년 4년 동안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났겠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평생 동안 투자를 주식 투자 시작하기 전에 1억을 모았어. 5천을 모았어. 야, 그런데 이게 자산이 막 3억이 돼 있고 5억이 돼 있고 한 거예요. 이런 좋은 장에 들어와서 운이 좋게 그냥 굉장히 운인데 이걸 이제 실력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운을 실력이라고 착각합니다. 야, 나는 정말 여기 타고났어. 엄청난 기업을 바라보는 실력이 뭐 있고 눈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착각을 많이 해요. 그러다 이제 하락이라는 경험을 하게 돼요. 하락이라든가 폭락을 경험하게 돼요. 야, 이 뭐 3년 동안 4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해보니까 나는 이런 이제 계속 확률 높게 이제 수익을 내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됐는데, 폭락장이라든가 하락장을 경험을 해보지 못했는데, 이 똑같이 했는데 이때는 수익이 안 나는 거야. 그리고 계속 손실이 나는데 자산 규모가 줄어드는 거죠. 그걸 이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걸 이해할 때쯤 되면 이미 깡통이 나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경험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5년이든 10년이든 이 변동성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고, 자본이 성장해 나가고 이게 커져 나가는 경험을 이제 쌓아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해야죠. 그래서 축적되어 있는 지식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단순 논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35년 중에 17년은 수익이 안 나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기간을 10년으로 놓고 보면 5년 이상은 수익이 안 나는 구간인 거예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수익이 나는 기간은 한 30%에서 50%인 거예요. 근데 투자 기간 중에 30%에서 50%. 자, 회원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2018년도부터 2019년도, 2020년도 3월까지 연결을 해놓고 보면 이 기간에 수익이 날 수가 있어요? 수익이 나기가 굉장히 테마 따라다니면서 굉장히 운 좋게 트레이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익이 날 수가 없어요. 이 기간에 수익이 나는 사람들도 있죠. 물론 이제 매매를 해서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트레이더들은. 근데 그런 것들은 진짜 경험과 여러가지 공부량과 뭐 이런 것들이 축적돼 있는 사람들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노동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굉장히 피곤한 투자를 한 거예요. 일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저같이 이제 학창시절에 공부를 하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 맨날 만화방 갈고, 저는 학창시절에 공부를 하는 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중학생 이후에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또 더 힘들어요. 이 공부를 한다라는 게 거의 진짜로 뭐 엄청난 방대한 데이터들을 공부를 해야 되니까, 투자를 하면서는 그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이제 축적되어 있지 않고 노하우가 돼 있지 않은 사람들이 전업 투자를 하게 되면 무조건 깡통 나는 거예요. 그냥 이런 하락이라든가 폭락 구간이 오게 되면 지수가 20년 동안 20배가 상승을 했어요. 예를 들어 35년 동안 20배가 상승을 했습니다. 35년 동안 20배가 상승을 했는데 어때요? 이 중에 50% 이상, 기간으로 치면 50% 이상이 수익이 안 나는 구간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20배 상승을 만들어냈을까요? 상승의 폭이 더 큰 거죠. 상승의 폭이 더 큰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은, 상승을 할 때 100% 상승을 한 다음에 50%가 빠지면 본전입니다. 자, 이걸 반대로 얘기를 해보면 50%가 빠졌다가 100%가 상승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수익이 100%가 되는 거예요. 본전이죠. 50% 빠졌다가 제자리 오면 100% 수익이 있어야 본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면 어떻게 돼요? 분산을 하게 되면, 자, 리밸런스 포지션들을 계속 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손실은 50%로 제한하고 수익은 100%로 확장시키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몰빵의 개념은 이게 거꾸로 가는 거죠. 50% 손실 보면 깡통이고 100% 수익 보면 본전이 되는 거예요. 몰빵 투자를 하게 되면 이 개념이 거꾸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전업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 분산 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뭐 이런 개념이 접근이 되려 그러면 애초에 습관 자체가 투기적인 발상은 멀리하는 습관을 자꾸 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회원분들 중에는 과거에 이제 몰빵을 하고 막 굉장히 위험한 포지션들을 많이 취했던 사람들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회원분들 중에 뭐 10년이 됐건 20년이 됐건 투자 경험이 필요 없는 투자 경험만 쌓은 회원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처음 이제 회원분들이 돼도 왜 그럴까요? 투자에 대한 이해를 하나도 못하고 공부도 안 하고 경험도 쌓아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시간만 10년, 20년 보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주식시장에서 오래 투자를 했다고, 이 시장에 오래 남아있었다 그래가지고 노력을 안 하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누구는 무슨 뭐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뭐하고 하고 하면 학창시절 9년 열심히 공부하면 서울대 가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동안 제자리인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20년, 30년 동안 계속 재수를 하고 뭐하고 해도 서울대 못 가는 사람들도 있죠. 노력이 부족한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실력이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겠죠. 근데 실력이 떨어진다 그래도 30년 동안 공부하면 서울대 가야지.
그거는 내가 노력이 부족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30년 동안 그거 외우면은 그 수능 만점 어떻게 못 맞아요? 그거 다 외우면 1등급을 어떻게 못 맞냐고. 그 많은 수학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공부를 해서 전부 다 암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책을 10,000번, 100,000번 보면 어떻게 그게 암기가 안 되냐고. 다 암기가 되겠지. 그거랑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주식 투자는 장기적으로 오래 하면 절대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럼 장기적으로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내가 투자를 장기적으로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굉장히 어려서부터 투자하는 게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자산을 구축을 해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단돈 이제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50,000원이라도 100,000원이라도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겠죠. 왜 그럴까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생활비라든가 지출 비용들이 발생을 하지 않죠. 부모들이 다 케어를 해주니까. 그럴 때 5천이고 1억이고 10억이고 자산을 축적해 놓게 되면 그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불어나게끔 돼 있는 거죠. 내가 캐시카우가 필요 없을 때. 근데 보통 이제 사회에 나와서 이제 성인이 되게 되면 캐시카우가 없으면 지출 비용을 감당을 못하는 상태에 놓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의 무슨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는 거. 내가 자산을 갖고 있는 그 운영 포트폴리오라든가 뭐 포지션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오래 투자를 하게 되면 몰빵이라든가 부채만 경계를 하게 되면 아무렇게나 해도 이겨요. 질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수익을 이제 노력을 많이 하는 이유는 뭐예요?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는 이유는 자, 이렇게 아무렇게나 해도 이기는데 수익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수익을 확대해서 이제 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투자 기간을 내가 예를 들어 100억이 목표인데 100억을 쌓아가는데 이 100억이 쌓아가는데 들어가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공부 노력을 하는 거죠. 뭐 20억이 필요한데 20억을 쌓아가는 동안에 이제 공부 노력을 줄이기 위해서 공부 노력을 줄인댄다. 시간 가치를 조금 더 확대를 시키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나는 뭐 자산 예를 들어서 그냥 이거면 돼. 그냥 지수생률 정도 되면 돼. 35년 투자해서 내 자산이 그냥 20배 정도 늘어나면 만족해. 그럼 공부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뭐 30년 뭐 40년 투자를 해서 내가 자산을 한 20배 뭐 30배 정도 키우면 된다 그러면 그냥 미국, 유럽, 중국, 한국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은 비중으로 그냥 ETF 사면 돼요. 지수 연동되는 거. 그것만 계속 저축을 하면 돼요. 그러면 뭐 30년 40년 동안 30-40배 수익 나요. 30-40배가 아니고 한 20배 이상의 수익은 난다라는 거죠. 20배보단 조금 덜 하겠네. 이제 뭐 수수료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공부하고 노력을 안 하면 그냥 지수 수익률만큼만 챙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아웃퍼폼 수익률을 챙기려고 그러면 수익을 더 챙겨가고 뭐하고 하려고 그러면 이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평균 중에서 상위 이제 뭐 더 성장을 많이 하고 더 수익을 많이 가져가는 만들어나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가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을 확대시키려고 그러면 공부량을 키워야 되는 거지 이게 비중을 압축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하면서는. 그러면 내가 이제 35년 중에 17년은 이제 수익이 안 나는 구간인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2년, 3년밖에 이제 뭐 내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생활비가 없어. 그런데 뭐 이제 IMF 때처럼 이런 거 만나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 투자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 자산이 얼마를 갖고 있든 내 자산은 다 깡통이 나는 거예요. 캐시카우가 없는 경우에는 자 본업이라는 게 없는 경우에는 먹고 사는 거는 이제 본업으로 충당을 하고 여기에서 남는 돈에 저축의 개념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해야 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산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자산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서 내가 노후 준비가 거의 끝났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선택을 해볼 수 있어요. 일을 할지 말지는. 내가 은퇴를 할지, 일을 더 할지는 이때 가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노후 준비가 끝났을 때. 근데 노후 준비도 돼 있지 않고, 내가 이런저런 자산 형성도 돼 있지 않은데, 전업 투자를 하겠다라는 건 어때요? 내 미래를 갉아먹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수익이 나는 포지션이 와도, 자,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여기 이제 몰빵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몰빵은 이제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확률적으로. 본업이 있고 투잡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런 사람들은 복리 수익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직장이 있고 이제 여기서 캐시카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저축량을 늘리면 되죠. 저축액을 늘려. 내가 좀 욕심이 있으면 매년 저축액을 늘려. 내가 처음에 이제 10만원, 30만원씩 한 달에 이제 저축을 해갖고 투자를 시작했는데, 이제 욕심이 좀 있으면 저축액을 뭐 50만원, 100만원씩 늘리는 거예요. 내가 가진 돈을,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출 비용을 줄여서. 그러면 이제 자산이 쌓여가는 속도가 커질 거 아니에요. 빨라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을 때는 직장 생활을 유지하면서, 내가 지출 비용을 좀 더 늘려서 행복 지수를 끌어올린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선택적인 부분들이 반영이 되겠죠. 근데 이 캐시카우를 버리고 나서 이걸로만 해갖고 먹고 산다라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상승장 같은 걸 경험하고 뭐하고 하게 되면 뭐 한 2년, 3년 정도의 상승장을 경험하면 대부분 사람은 이제 대세 상승장이라 그러죠. 대충 2년, 3년 이어지는 상승장을 경험한다거나 하게 되면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내 실력인 것처럼. 주식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주는 거는 기업이 만들어주는 거지, 내가 뭐 이제 이걸 가지고 내가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자, 돈을 잘 버는 기업들과 이제 그런 기업들과 동업을 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최근에 보면 이제 상승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나오면서 이제 좋은 시점에 이제 진입을 해서 수익을 쌓아가고 있는 이제 뭐 동학개미라 그래가지고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나중에 보면 이런 욕심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제대로 시장을 이해하고 뭐하고 하고 있지 않으면. 그러면 하락이라든가 폭락이라든가 이런 시장에 리스크가 왔을 때를 준비할 수 없는 포지션인 거예요. 전업 투자라는 거는. 내가 자산이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고 투자를 한다라는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 그런 포지션들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전업 투자를 한다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전업 투자를 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냥. 이거는 주식 투자라는 거는 장기적인 관점에 하나의 나의 캐시카우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 주식 시장에 이제 내 모든 걸 걸어버리는 거예요. 주식 투자에. 그렇다 보니까 이제 폭락이 오고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기간이 1, 2년 정도, 2, 3년 정도 진행이 되게 되면 다 깡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들한테는 주식 투자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야 하면서 뻘소리나 하고 다니겠죠. 지만 그지면 되는데 주변 사람들까지 그지로 만드는 거죠. 그런 찐따들, 그런 병신들 되지 말자고요. 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좀 마음을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뭐 하게 되면 흥분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인간이니까 그거는 본성이에요. 어쩔 수가 없죠. 욕심을 내고 흥분을 하는 건 당연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간성이니까. 인간은 당연히 욕심쟁이에요. 이걸 인정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다른 거예요. 욕심쟁이고 또 흥분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감정이 있으니까 흥분을 할 수 있죠. 막 그리고 기분이 침체될 수 있고, 욕심이 생기고 흥분이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극대화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제미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절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냉정하게 분석을 해보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라는 거는 언제나 이런 변동성들이 생기는 거예요. 35년 그냥 우리나라 증시 데이터만 봐도 35년 중에 수익은 17년은 수익이 안 나는 구간이구나. 근데 지나고 보면 이 수익이 안 나는 17년은 굉장히 좋은 기회구나. 이런 기회들을 어떻게 살려나가는 방법들이 있을까? 합리적일까? 라는 것들을 고민을 해나가면서 이제 투자를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손실은 불가능해요. 주식 투자를 해서 한국이 망하지 않는다는 경우 이제 전제를 하고, 한국이란 나라가 내가 10년, 20년을 투자했는데 10년, 20년 후에 망하지 않는다라는 전제를 하게 되면 실패는 불가능해요. 주식 투자로 인한 실패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 중에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수익을 조금 더 내려면 또 내가 그렇게 자산을 조금 더 이제 빠르게 이제 키워 나가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어떤 게 이제 효율적일까? 관리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해 나가는 거죠.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뭐든지 간에 극단적으로 가면 안 돼요.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항상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오래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야 100% 이길 수 있어요.
항상 100% 이기는 관점, 100%는 세상에 100%라는 건 없으니까 자 99%라고 칠게요. 99% 이기는 길로 가야 돼요. 근데 1%만 이기는 길,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더 많아요. 이게 역동성이 있으니까. 인간의 심리적으로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욕심이 끼고 흥분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1%만 이기는 길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그런 착각들을 많이 해요.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흥분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욕심이 너무 많이 작용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계속 관리하면서 절제해 나갈 수 있는 경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주식 투자라는 거는. 이 경험이, 내가 주식 투자를 제대로 한 투자 경험이 3년, 5년 부족해요. 10년, 20년은 쌓여야 돼요. 근데 그 경험이 쌓이면 이미 부자의 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시간 문제인 거죠. 그리고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경험이 딱 쌓여서 이해를 할 때쯤 되면 은퇴 시점이 와요. 끝났어요. 나는 이제 돈에서 자유로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경험들이 내가 돈이 축적되고 자산이 축적되기 전에 만들어지면 좋겠는데, 이 경험을 해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자산은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욕심을 낸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1%만 이기는 길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특출난 트레이더가 아닌데 그런 트레이딩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수익에서 이제 수익에서 손해를 보고 손실은 확대하고 이것만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오래 쌓였는데 자산은 늘어나지 않고, 그걸 이제 내 탓인데, 그걸 이제 시장 탓을 하고, 욕하고 흥분하고, CEO 탓을 하고, 그런 병신짓거리만 하다가 시장에서 떠난다라는 거죠. 스스로가 병신인데 스스로가 병신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게 굉장히 큰 잘못이에요. 내 위치를 알아야 되는 거죠. 스스로가 찐따인데 스스로가 찐따라는 걸 인정을 못해요. 자격지심에 똘똘 뭉쳐있어서. 저도 당연히 인간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깨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요. 저는 인정을 하려고 그러고, 남들이 말을 하면 어렸을 때는 듣지 않았던 말들도 지금은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이제 그것도 인생 경험이 쌓이니까 가능해지는 거죠. 투자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다. 뭐 무협지 같은 거 많이 보면 만료 귀종인가 뭔가 뭐 그런 이제 사자성어 같은 거 나오는데, 그런 걸 보면 다 통하는 게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사업이고 투자고 뭐 거의 뭐 인생이고 교육이고 모든 부분들이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자. 전업 투자라는 거는 불리하다. 내가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지 않으면 캐시카우가 없기 때문에 캐시카우가 있는 사람들보다 불리한 거예요. 투잡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하고 전업 투자를 놓고 보면 누가 더 유리할 거야? 투잡이 유리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나가면서 이제 투자를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관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단순히 나의 이제 포지션, 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결정들을 하게 되면 나중에 굉장히 힘든 상황들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오는 그 고통은 엄청나게 커지니까, 그런 고통에 대해서 방어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이제 투자를 해나가는 게 좋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관점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오늘은 이런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 할게요.